네, 전국 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조병국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었습니다. 네. 황우여 장관의 확정고시 발표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뭐 파워포인트까지 써가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국민들한테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병국 위원? 네, 저는 오늘 먼저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하신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네, 무슨 얘기요? 마치 이 현재의 국정교과서 전국을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 같다. 또 정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또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이 이런 심한 말을 갈수록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짚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과연 이 우리 제1야당의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께서 과연 이 정치 의식이 이 정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유월항쟁 시대에 87년 이전의 전국으로 다시 지금 전국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민주화, 독재화 이렇게 양분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점점점 악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당대표로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강석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황 총리 담화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정부 여권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두 번째로는 좌편향의 증거라고 지금까지는 주체사상 문제하고 유관순 열사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김일성 헌법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 책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좌편향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반박이 됐었죠. 그 점에 있어서도 좀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인정 제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인정 제도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검인정 제도 실패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 교육부 장관의 그 고시로 이 교과서 개편 방식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수순을 밟은 건데, 그러나 여야당은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과서 전국에서 두 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아까 뭐 잠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말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충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이제 역사학계의 신망받는 학자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병국 의원이 먼저 발언한 대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식은 지금의 상황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독재적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 정권이 독재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이것은 투쟁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상적인 뭐 정치, 말하자면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식 틀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웅래 의원께도 계속 질문 드렸는데 오늘 본회의 예정됐던 일정 다 어쨌든 보이콧 당한 상태고요. 로텐도어에서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데까지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강석희 평론가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한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야당의 인식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느냐,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분리 대응을 하지 않을까. 국회의 뭐 예산안심이라든지 법안심이라든지 이런 건 이런 것대로 가고 네. 플러스 이 교과서 논쟁은 교과서 논쟁대로 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왜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산안과 법안, 뭐 또 장관 청문회 이런 것들을 갖다 마냥 늦추면 발목 잡기 정당, 역시 국민 여론. 예 그런 역풍이 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여당도 뭐 그런 공세를 하겠지만 야당으로서도 그런 네. 부담을 안고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자, 야당, 제1야당이 그 국회 본회의 로텐도어에서 농성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병국 의원.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이 국정화 문제는 확정고시로서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고 내년도 총선까지 연계를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민생과 관련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정년이 국회로 돌아오고 모든 민생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은 멈추고 이제 민생의 바다로 같이 나가자라는 그런 그 전략입니다. 아니 그거 주장하고 촉구하면 돌아옵니까? 저는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 농성을 했겠습니까? 지금 저는 조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불 내놓고 다른 데 가서 놀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불 꺼야 되고 불 낸 책임을 갖다가 먼저 져야죠. 글쎄 과연 이 전국이 이게 불이 난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전국에서 심각한 정도의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는 네. 서로 입장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야 간의 쟁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식인 사회나 대학 사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민 사회하고 지금 정부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민사회하고의 싸움이 이제 순수한 어떤 싸움이 아니고 야당에서는 그러한 그 이론들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정치 쟁점화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전개된 것을 보면 순수한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야당에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지원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죠. 맨 먼저 사단을 일으킨 거는 정부 여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오늘 보세요.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부총리가 사표를 내야 된다 안 된다 경질을 해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치 문제화가 돼 있고 국민적 논쟁거리가 되어 알겠습니다. 있는 근데 이게 정치 문제가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뭐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들이 나서는 순간 뭐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정치 이슈가 된 지 벌써 한 달 이상 된 겁니다. 네. 이게 정치 이슈가 아니라면 제가 담담타타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이유가 없죠. 네. 예,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교과서 문제 다루느라고 아주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아니 그래서 이미 정치 이슈가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정치 이슈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 이슈였던 것이 갑자기 아닌 걸로 바꾸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병국 의원께
이걸 정말 정치 이슈가 아니고 다시 민생으로 가자고 하면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지 무슨 주장만 하고 있어서 그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다른 무슨 새누리당이 뭘 해야 될 다른 무슨 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 관련 그 4개의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그 노동개혁을 위한 그런 5개의 법안이라든지 또 예산안의 그 법정 기한 내에 통과라든지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뭐 여당 혼자서 한다고 되는 노릇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 국정 참여 이거를 예. 바라는 거죠. 알겠어요. 예. 저는 사실 이게 정치 이슈를 안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를 가져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인식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은 양쪽 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게 선거까지 가면 뭐 우리가 불리할 거 없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양쪽 지도부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글쎄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나오죠.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전국 해법으로 여당에 권하고 싶은 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좀 시기를 2017년으로 못 박지 말고 조금 늦춰서 이 정권 내에서 아니더라도 한번 시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좀 바꿔먹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라도 좋은 교과서를 한번 내서 검인정을 통과시켜서 정말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게 좋은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해법 아닌가 하여튼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해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하는 이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그 우리 새누리당의 원희철 원내대표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부터 손을 떼고 이제는 전문가와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그 결과물을 보고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과서 이슈가 제가 교과서 이슈를 언제까지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갈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이쯤에서 네. 교과서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양당에서 뭐 한두 가지 좀 각각 좀 짚어야 될 얘기들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 연희동 쪽으로 이사 준비한다고 뭐 이것도 뭐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대권 주자들이 뭐 집터가 문제다 이러면서 이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아마 그래서 주목을 받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해석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한민국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연희동이 또 터가 좋은가 봅니다. 또 대권 주자 한 분이 또 그걸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단순 이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풍수지리설이나 길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이 불쌍합니까? 아니 저런 지도자를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니 그 뭐 풍수지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풍수지리에서 간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 저런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심한 말씀입니다. 구한말에 말이죠. 덕수궁 앞에 점쟁이하고 무속인이 하나가득 살았답니다. 맨날 궁 출입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충고를 들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이런 데 의존하는 거는 단순 이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여튼 그러시면 단순 이사였으면 됐을 좋겠습니다. 거예요. 네. 김무성 그럴 겁니다. 대표가 이사하는 게 단순 이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강석진 네.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풍수지리에 따라서 집을 옮기고 했던 거는 뭐 역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들이나 또는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이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 풍수지리 가지고서 집도 옮기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제가 네. 사실로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이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좀 그 수준의 정치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12.8 재보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다시 제기받고 있어요. 네. 민진모 의원들도 성명을 내려고 했다가 이게 교과서 전국에서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자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책임론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교과서 전국 속에서 정리된 겁니까? 저는 이번 재보선 패배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또 숫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뼈아플 일이 아니었는데 결과가 뼈아픈 패배였죠. 그래서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참 어렵게 됐고 그다음에 비노 쪽에서 좀 짧게 압축하시죠? 재신임까지 이미 통과가 됐는데 또 저기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참 정당으로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 책임을 안 지겠다는 입장도 책임을 지라는 입장도 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마음을 갖다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면 물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4.28 보선 또 12.8 보선 모두 다 졌습니다. 심지어는 텃밭은 호남에서도 졌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참 손학규 대표는 복귀합니까? 아유, 뭐 복귀라뇨. 내일 귀국을 하는데 예. 정치 복귀는 없을 일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발언은 안 하면 좋을 텐데. 복귀는 안 하면서 정치적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계속합니까? 강연을 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남북 정책을 갖다 통일 정책을 갖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아니, 물론이죠. 네. 거기까지는 뭐 제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제가 질문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